네, 컴퓨터 형태도 네 번째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숙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다 지금 제출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점도 지금 쭉 하고 있고요. 처음엔 채점이 좀 쉽지 않다 생각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숙제 같은 거 관련해서 그것 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여러분 중에서 그 채점 결과를 좀 공지를 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결과를 공지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공지를 예전에는 제가 보고서를 채점을 하면은 서면 제출을 받았으니까 거기를 점수를 쭉 쓰고 어디서 감점이 됐는지를 써주고 그걸 다시 돌려줬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근데 그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이제 카페나 사이버 캠퍼스 등에 제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뭐 이름 이런 거 다 드러나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학번 정도만 드러나게 해서 그 점수랑 어디서 감점이 됐는지를 간략하게 적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게 좀 있죠. 그 점수가 감점된 걸 좀 봐야지 이제 피드백을 해서 뭐 어떻게 다음부터 잘 쓰든지 할 텐데, 뭐 지금 아직 돌려준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뭐 실수를 계속 반복할 겁니다, 아마.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줬어요. 점수를 다시 올릴 기회를 주긴 했었는데 이거를 올해도 줄지는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견이 돼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분명 같은 방법으로 숙제를 공지사항을 올렸고, 그리고 같은 숙제가 다 나갑니다, 모두한테. 근데 이상하게 어떤 분은 그 양식을 잘 맞춰서 잘 써오시고 어떤 분은 그 양식대로 안 써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제가 점수를 다시 수정을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할 기회를 주면은 아무래도 원래 했던 분들한테는 좀 형평성의 문제라는 게 존재하겠죠, 분명. 이게 어떻게 보면 차별입니다, 차별.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방식은 있습니다. 만약에 점수를 보고 다시 이제 자기가 점수를 올리고 싶다는 분들은 다시 제출을 할 기회를 드리긴 했는데, 그때 그 만점의 상한선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고서를 10점 만점으로 제가 채점을 하고 있는데, 이거의 만점의 상한선을 뭐 8점으로 둔다든지 해서 뭐 아무리 잘 해와도 8점을 주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야지 좀 형평성 문제가 방지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뭐 9점이나 8점인 분들은 굳이 수정을 해서 낼 필요가 없죠. 그냥 9점, 8점 안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6점, 7점 이런 분들은 뭐 8점으로 올리는 게 아무래도 1점이라도 더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이렇게 되면 또 8점이나 9점인 분들한테도 차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을 해보고 점수를 올해도 이렇게 올릴 수 있게 기회를 줄지 말지를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또 이런 거 막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뭐 조금 올린다고 해서 막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또 실제로.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가 있어서 사실 컴퓨터 형제들은 프로젝트가 이 과목의 꽃입니다. 이거를 자기들이 원하는 걸 모델링을 하면서 진짜 실력이 엄청 많이 오르거든요. 뭐 자동차를 모델링을 하기도 하고 뭐 헬리콥터를 하는 분도 있고 뭐 장난감 포크레인을 하는 분도 있고 막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실력이 진짜 많이 오르고 나중에 이런 회사 같은 데다가 입사 지원 같은 때 할 때도 그게 좀 도움이 돼요. 자기가 뭘 모델링을 잘 했는지를 좀 소개를 하면. 근데 올해는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아직 좀 교수님하고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차후 다시 그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워크 채점 결과 같은 경우는 제가 카페나 사이버 캠퍼스 둘 중 하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또 확정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번 주 중에는 제가 올릴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크레오를 안 켜놨네요. 이거 일부러 안 켜놓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제 또 시작할 때 단위의 중요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새로 만들기 클릭하시고 부품 클릭하시고, 제가 항상 말하죠. 단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델 특성에 가셔서 인치를 mmk에서 밀리미터로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은 데이터 평면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조금씩 하긴 했어요. 점을 만들기도 했고 축도 만들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점을 만들고 그런 걸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 공간에 평면이 3개가 있어요.
이 어떤 3차원을 정의를 할 때는 평면이 3개만 있으면 다 정의가 되거든요. 그리고 좌표축이 하나 있고요. 요거 이제 이런 글로벌 좌표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얘네로도 충분할 수가 있는데, 누구는 뭐 새로운 평면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 때는 여기 있는 이 기능들을 사용을 합니다. 일단 먼저 밀어내기를 클릭하시고 원기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원기둥 만들 때는 뭐 이젠 여긴 쉽죠? 누르고 100을 줘보겠습니다. 뭐 몇을 주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높이도 저는 150을 줘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원기둥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평면을 일단 클릭을 해볼게요. 평면을 클릭을 하시고 원기둥의 윗면에 평행한 평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평면이 어떤 평면에 대해서 평행할 때는 하나만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 평면과의 거리만 정의를 하면 됩니다. 보시면 이 눌렀습니다. 누르니까 이렇게 평면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한 50 준다 하면은 제가 선택했던 이 윗면에 대해서 50만큼 떨어진 평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런 평면은 만들기가 쉬워요. 그냥 어떤 평면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오프셋을 가진 평면, 이런 거는 만들기가 쉽습니다. 조금 특이한 평면도 존재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중심선을 지나는 평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고 보면은 아무것도 클릭 안 하면 활성화가 안 돼 있죠. 근데 아까는 한 면만 선택을 해도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속 조건이 모두 맞아야지만 확인을 눌러서 평면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거를 한번 눌러보면은 여기를 통과하는 하나의 평면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어떤 선분 또는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이 무조건 하나 존재하죠. 그거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이 상태로는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이 면을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은 어떤 오프셋이 또 생겼는데 이번에는 각도 오프셋이 생겼습니다. 각도.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 중심선을 경첩처럼 해서 얘를 포함하면서 그리고 이 평면에 대해서는 특정한 각도를 갖는 평면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평면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성할 거는 평면이 이 원기둥의 면에 탄젠셜하게 이걸 탄젠셜하다는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접하는 어떤 면에 접하는 평면을 자기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을 하십니다. 일단은 저절로 중심을 포함하게 잡혀요. 왜냐하면 이 평면이 어떤 곡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곡률의 중심을 지나도록 잡힙니다. 근데 이거를 탄젠트로 바꿔볼게요. 여기를 해서 탄젠트를 바꾸고 그러면 지금 평면이 이 면을 이 곡면으로 지금 이동을 했죠. 딱 보시면. 근데 아시겠지만 이 곡면에다 정의할 수 있는 평면은 무한계입니다. 무한계. 곡면이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무한계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하나 더 줘야 됩니다. 이때 제가 줄 조건은 지금 뭐 따로 특별히 줄 만한 게 별로 없어서 일단은 다른 평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이 평면을 클릭하면은 여기에 수직이고 그리고 이 곡면에는 접하는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뭐 다른 데로 바꾸면은 다른 데로 또 바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은 요 서피스 면에는 접하면서 이 안쪽에 있는 잘 안 집히는데 이 평면에 대해서는 수직인 면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평면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다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 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일단 축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축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씁니다. 오히려 평면이나 점보다도 축이 훨씬 많이 써요. 축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어떤 축은 항상 어떤 평면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뭐 바깥을 눌러도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근데 여기 평면을 클릭을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축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원리냐면은 이 축은 항상 새로 생성할 축은 이 평면에 대해서 법선 방향으로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는 또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평면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어떤 이 평면과 이 축의 거리를 지금 정의를 할 수 있게
지금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하나 또 이 초록색을 끌어다가 또 이쪽에도 두면은 이제 여기도 어떤 길이를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얘를 뭐 제가 100을 주고 얘도 뭐 100을 줘서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축을 생성할 때는 항상 어떤 평면의 이 법선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생성을 합니다. 법선과 수직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클릭을 하면은 또 여기 이렇게 얘를 지나는 수직인 방향으로 생성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이 축은 그러니까 평면 안에는 그러니까 이 축은 항상 어떤 한 평면 위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평면 위에다가 이렇게 생성을 하기에는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면 위에는 무한개의 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수학적인 얘기죠. 무한개의 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정의를 할 수가 없고 다만 어떤 평면에 대해 수직인 직선은 딱 유일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선을 가지고 이제 다른 평면과의 뭐 거리를 또 이렇게 조건을 줘가지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뭐 여기도 뭐 또 만들 수 있겠죠. 여기도 한 200 주고 얘도 아이고 만들어져 버렸다. 뭐 이렇게 되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또 누워 있는 거 하나 또 만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점을 또 찍어 볼게요. 점도 뭐 똑같습니다. 항상 이게 활성화될 때까지 찍어주면 돼요. 여기 위에다 하나 점을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뭔가 좀 익숙하죠? 0.76 비율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만약에 0.5로 둔다. 딱 가운데 들어가죠. 이 곡선 이 호의 중심으로 지금 딱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 1로 넣으면은 한쪽 끝으로 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잘 조건을 주면은 여러분이 모델링을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을 잘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